예, 매주 금요일 마련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네티즌들이 한 주 동안 주목한 소식을 묶어서 살펴보는 순서죠. 오늘도 박영식 시사평론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 어떤 걸로 갈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추모 방식 논란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추모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교사들이나 시민들이 어젯밤 늦게까지 서희초 주변에서 추모를 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근조화환은 현재까지 보도를 종합을 해보니까 1,500여 개가 넘는 근조화환이 배치가 돼 있다고 해서요. 현장에는 또 추모 메시지를 적은 이제 포스트잇이라고 하죠. 이런 쪽지들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 학부모가요.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근조환을 보내지 말아달라는 글을 커뮤니티에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본인을 서희초 학부모라고 밝힌 사람이 서초구의 한 맘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진실도 밝혀야 되겠지만 이걸 전제를 했는데 학교는 아이들의 생활 공간인데 어른들이 급한 슬픔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공간을 덮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했고 트라우마를 얻지 않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조화환이 자꾸 오다 보니까 추모를 중단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방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시간을 달라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네티즌들 반응이 싸늘합니다. 내 자식 트라우마가 걱정되니까 추모를 그럼 방학 때 하란 얘기냐 이런 반응이 있고 세상을 떠난 교사도 어느 부모의 소중한 자녀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학교가 좀 휴교를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 제시도 있었는데 논란이 커지니까 글은 아무튼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글은 삭제가 됐고 예.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이건 뭐 확인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네. 교사가 또 자기가 받은 어떤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다 이러면서 이제 공개한 게 있는데 그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예. 현직 교사 B 씨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추모 이미지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가 학부모에게 항의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이번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저렇게 바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학부모에게 항의 문자를 받았다. 그 문자 내용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의 프로필 사진이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선생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프로필 사진은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언급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항의 문자를 받았다고 일단 호소를 했고요. 뭐 이 글의 정확한 증인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논란이 되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이런 학부모들의 문자가 선생님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학부모님은 알고 계시냐. 이제 이런 댓글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편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은 진위를 또 파악하기로 했으니까 정확한 소식들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정치인 그 부분은 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 네. 두 번째 소식 뭘로 갈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할리우드가 멈췄다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세계 최대 영화 산업의 중심지죠. 미국 할리우드가 왜 멈췄는가? 원래 작가들은 지난 5월부터 파업 중이었고요. 작가 조합은. 근데 할리우드 배우들이 동참해서 이게 63년 만의 일입니다. 1960년에 작가와 배우가 동참해서 파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텔레비전 산업 초창기였기 때문에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재상영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우리한테 없느냐 이렇게 돼서 한번 갈등이 있었거든요. 1960년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이니까 63년 만에 배우와 작가들이 동참해서 파업을 하는 건데 유사한 지점과 새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지점은 재상영 분배금이라고 해서 이제는 뭐 OTT 산업의 시대다 보니까 콘텐츠가 계속해서 재상영이 되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같은 데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플랫폼 기업들은 배가 부르는데 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역인 배우와 작가들 우리 적절한 보상이 없다. 이게 하나의 요구고요. 나머지 하나는 기본급 인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달라는 갈등이고 새로운 지점은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왜 등장하느냐?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이제 인디아나 존스 5편이 개봉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해리슨 포드의 젊은 시절 얼굴이 AI고요. 그리고 지난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만 브루스 윌리스를 얼굴을 합성한 광고가 이제 방영이 되니까 또한 논란이 됐었고 마블의 시크릿 인베이전이라는 시리즈의 오프닝은 아예 AI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의 기회, 작가들의 기회가 상실되는 게 이제 한 측면이 있어서 그게 새로운 측면이군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존 산업에 종사했던 종사자들의 기회가 상실되니까 디지털 초상권이나 대본 작성, 수정
일정을 좀 금지해달라고 작가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거기에 배우들도 연대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뭐 할리우드 영화가 제작되는 데 있어서도 파행이 좀 있겠어요? 아무래도 차질을 좀 빚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에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주연이 맷 데이먼입니다. 맷 데이먼이 시사회에 참석했다가 인사만 잠깐 하고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예. 파업에 강력한 지지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맷 데이먼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배우들이 공정한 협상을 이뤄낼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영화 쪽도 좀 지장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지난 5월부터 작가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CNN이나 이제 심야 토크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대부분 이제 재방송으로 때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배우들이 가세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케이블 매체들이 방송 촬영이나 이런 것도 함께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또 그 할리우드 배우들이 워낙에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진보 개혁적 성향들도 강해서 네. 예, 친민주당,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성향도 강해서 네. 예, 사실 이런데 좀 적극적이죠. 최근에 이제 할 말은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한 것처럼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실제 이제 자신들의 영역에 대해서 배우 조합이 가세한 거는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라고 하니까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소식은 예, 김민재 선수 얘기군요. 예. 나폴리에서 뮌헨으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적료가 710억 원이고요.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입니다. 연봉 170억 원인데 이번 주 내내 화제였습니다. 뭐 단순히 근데 이런 어떤 이적만 화제가 된 게 아니고 실제 바이에른 뮌헨 측에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것도 화제가 됐고 김민재를 뮌헨 측에서 얼마나 반기고 있는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 지금 나오는 거는 바이에른 뮌헨 역대 이적료 순위 중에서 김민재 선수가 3위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역대 이적료 3위인 것처럼 거대의 이적료를 뮌헨이 지급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아시아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최초이고요. 이적료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언급할 부분은 메디컬 테스트의 부분인데 김민재 선수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 메디컬 테스트를 당신이 우리 현지로 와라 테스트를 하는데 김민재 선수의 경우에는 뮌헨 측이 메디컬 팀을 서울로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데려오고 싶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메디컬 테스트는 이제 신체 검사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 얘기를 저희가 해볼 건데 지금 나가게 되겠습니다만 바이에른 뮌헨의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만나는 첫날인데 악수하고 껴안고 볼에 이제 입맞춤까지 하면서 반기고 있습니다. 참 좋아하네요. 투엘 감독이 원래 냉철한 전략가고 굉장히 좀 시크한 이미지가 있는 사람인데 저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화제가 됐던 것 같고 2021년부터 첼시 감독 시절부터 이분이 김민재 선수를 자신의 어떤 영입 리스트에 넣어놨다고 보도가 이미 됐거든요. 호시탐탐 노렸었다. 그만큼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감독뿐만 아니라 팀 동료 주전 선수들 그리고 분데스리가 선수들이 뮌헨 입성을 축하하면서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가 나오고 있고 뭐 팬들이 사인 받는 모습이 한번 공개가 됐었는데 이미 나폴리에서 킴이라는 구호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구호를 연호하면서 사인을 받는 팬들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고 실제 현지 매체는 이 바이에른 뮌헨의 등번호 3번이 그동안 레전드 선수들이 3번이 꽤 있었다라고 비유를 했고 한국인 선수들 중에 손흥민 또 차범근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김민재 선수가 3번을 답니까? 네, 3번을 다는데요. 예. 한국인 선수 중에서는 차범근까지 뛰어넘을 거다 이런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 네티즌들이 이제 뭐 밤잠을 못 이룰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좀 비현실감이 느껴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이마르와 함께 있는 모습이 비현실적이었는데 이제는 저 빅클럽의 유니폼을 입은 김민재 선수의 모습 자체가 현실감이 없다. 이제 이런 기분 좋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한국인 선수들의 빅클럽 진출이 이제 신기하지 않은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민재 선수를 떠나보내는 쪽이 나폴리잖아요, 이탈리아. 네. 예, 이탈리아에서 이제 독일로 가는 건데. 그렇죠. 나폴리는 좀 울상이 있겠어요. 네. 1년 만에 막을 내린 거여서 너무 이제 짧다라는 반응이 중론이고요. 뭐 찬사를 보내면서 동시에 응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나폴리의 팬들도 이렇게 김민재가 유명해질지 몰랐다. 위대한 선수가 될 줄 몰랐다라는 그런 해외 트위터 반응이 있고 수비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고 나폴리 선수들에게 좋은 모범이 됐다라는 그런 반응인데 일각에서는 짧고 강렬한 사랑이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김민재가 우리에게 하룻밤의 꿈 같다 이런 아쉬운 반응도 있었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자신의 SNS에 직접 내가 어딜 가든 나폴리를 기억하겠다고 작별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 가볼까요? 예. 1호 시인이 구청장이다. 이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 최근 서울 마포구가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이라는 곳에 난지 테마 숲길을 조성했습니다. 이 숲길에 가보면 시인의 거리가 등장하는데요. 예. 맥화세타이어 길에 꽃을 심고 거기 그 길가에 50여 편의 시를 전시를 해놨거든요. 예. 이게 마포구 박강수 구청장의 공약 사항이고 지난해 10월쯤에 착수해서 모두 16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6억 원은 서울시 예산, 10억 원이 이제 마포구 예산인데 입구에 표지석이 있습니다. 마포구청장 박강수 명의의 표지석.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 입구에서 표지석을 지나면 바로 무엇이 나오느냐. 이게 바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그 시가 나오는데 그 시의 시인이 네. 박 청장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키워드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예. 첫 번째로 등장하는 시인이 바로 박강수 시인인데요. 인터넷 언론의 대표로 있던 시절에 글을 썼던 거를 처음 딱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있는 게 박강수 시인인데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소개는 안 해드리고요. 예. 근데 이 시가 선정된 배경을 보면 마포문화원, 마포문인협회가 관여를 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상금을 줘야 되니까 일단 외부 인사가 포함된 심사위에서 시가 게시가 적당한지 좋은 시인지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54편 중에 50편을 선정해서 실었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뒤따를 수밖에 없는 질문이 바로 이런 거죠. 현 구청장의 시 게시가 적합한 거냐? 근데 이 질문에 마포구 관계자가 누구의 시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감흥을 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구청장도 몇 권의 시집을 낸 것으로 안다. 이 해명을 했고요. 이게 공식 해명입니다. 선정된 시를 또 50편 중에 구청장의 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시 중에는 외부 심사위원들의 시가 들어가 있고 마포 문인협회장들의 시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내가 내 시를 심사하고 그 시를 하늘공원에 심는다? 잘 모르겠습니다. 마포구청장이 지은 시가 아무튼 첫 번째로 등장한다는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박강수 구청장이죠. 예. 이분이 이제 지난해에 그 수해 때도 좀 설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꿀맛 SNS라는 걸 기억하실 텐데 작년 8월 수해 때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 집중 수해 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막걸리 집에 가서 전과 찌개를 먹고 있다. 그야말로 꿀맛이다. 이 SNS가 이제 화제가 돼서 논란이 돼서 사과문을 결국에 올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인물이 또 논란이 되는구나라는 반응이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민 예산이 꿀맛이냐라는 반응이 있고요. 어떻게 자기 시를 걸어놓을 수가 있냐라는 반응이 있고요. 글이 훌륭해도 주최 측은 모두 빠져야 되는 게 상식적이다. 본인들이 본인들의 시를 심사해서 걸어놨다는 거는 상식에 맞지 않다. 세금으로 취미 활동하지 말라. 작은 도서관 예산을 빼서 저기다 넣은 거냐. 즉 마포구가 요즘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책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지금 충돌이 좀 있고요. 예. 실제 이걸 반대하는 인사를 파면 및 징계를 해서 더욱 논란이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작은 도서관 예산을 없애서 시인의 거리를 만들었다면 이것 또한 논란 아니겠냐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소식을 잘 들었습니다. 이슈가 있는 금요일 박영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